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제가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갔다 와서 계속 잠만 잤습니다. 어제도 밤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태국인데 이불 꽁꽁 덮어쓰고 잤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 점 많은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화요일 날 예고했던 대로 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AI가 가르쳐 주는 것 중에서 매우 틀린 내용들 얘기를 해 드리고요. 에까마에 지금 분양을 하는 XT10 이런 콘도는 왜 사면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틀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면 좀 자르고 한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요거 검색을 했을 때 DTB 비자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나오냐 하면요, 이걸 검색을 하면 이게 전부 다 브로커들입니다. 브로커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글로 검색을 해도 전부 다 브로커들입니다. 근데 이 DTB 비자는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콘도 사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콘도 사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노마드나 원격 근무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국에 와서 지내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받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인들이 콘도를 좀 많이 사거든요. 그 이유도 뭐냐면 이 사람들이 태국에 와서 노마드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좀 괜찮다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콘도를 아예 사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콘도를 사서 지내는 거하고 DTB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건 DTB로 왔다가 좋아서 콘도를 사는 거지, 콘도하고 DTB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DTB하고 콘도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아까 말했던 미국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장기 거주 비자 받으시면 됩니다. 태국에서 콘도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격대에 콘도를 사시면요, 전부 장기 거주 비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장기 거주 비자 받으셔가지고 그냥 사시면 돼요. TTB가 왜 필요합니까? 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변호사 얘기 하겠지만, 건설사 중에는요, 아예 장기 거주 비자 팀이 따로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서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변호사나 비자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해주기 때문에 제 고객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다 받아줍니다. 굳이 DTB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이걸 해서 수수료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신청할 때 돈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기 위해서 그 브로커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 돈 주는 게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10만 바 정도 들어갑니다. 굳이 이걸 10만 바 정도 주고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면 거의 뻔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인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흔히 비자런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받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마드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DTB 비자하고 콘도 사는 건 아무짝에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여기 사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그 사람들 까는 거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초창기에 여기에 프리랜서들 되게 많았거든요. 내가 콘도를 보러 가는데, 콘도를 보러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방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시가 있고, 그 에이전시에 소속된 에이전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하고 가면요, 방문자가 있고요. 그 사람이 분명히 한국 사람하고 접촉을 했는데, 방문자 안에 방문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락한 그 프리랜서 에이전시고요. 에이전트가 태국 사람 이름 돼 있고요. 에이전시가 태국 회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지금부터 이제 변호사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검색을 했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할 때마다 다 달라. 아직까지 이런 거 써가지고 돈을 퍼부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한 5년, 6년 지나면 좀 맞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검색 제일 많이 되는 애들 걸 하는 건데 전혀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싹 다. 전혀 의미 없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여러분들 태국에서 부동산 사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에이전시하고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콘도를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건설사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사에서 나오는 계약서는 있잖아요. 건설사의 법률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률팀은 로펌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 로펌이 법률팀인 겁니다. 그럼 그 로펌에서 이 계약서 한자 바꾸는데도요, 다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못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건설사에서 나오는 계약서는요, 전부 법률팀의 감수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건설사나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에이전시, 그러니까 여기가 왜 에이전시 제도로 운영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그냥 방문자에 불과한 프리랜서들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거래하고 3개월 지나면요 사라져요. 연락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는 건설사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앞에 에이전시가 그 건설사하고 거래를 할 때 그 계약서를 전부 다 봅니다. 근데 건설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뭐 따지고 볼 필요는 크게 없어요. 나중에 무슨 소송이 걸리거나 할 때 아니면.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리세일을 할 때 제 고객이 예를 들어서 콘도를 팔잖아요. 매수자한테 콘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양쪽으로 에이전시가 생기죠. 자, 이때 이제 매도자가 전부 다 수수료를 낸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매도자 쪽에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 쪽에 에이전시가 이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계약서는 어디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써왔는데 이 상대편 에이전시에서 매수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저희 변호사한테 확인을 합니다. 이거 넣어도 되느냐? 그랬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즉, 큰 에이전시든 작은 에이전시든 전부 변호사를 띄고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수수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에이전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해라고 하잖아요. 그 에이전시는 일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에이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끔씩 외국인 에이전시들한테 있어요.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하니까 처음에 이런 거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많은 분들이 제 변호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 변호사가 방콕에 있지 않죠. 왜냐하면 방콕에서 만약에 그 수수료를 받으면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제가 방콕 바로 바깥에 있는 도시에 좀 유명하신 분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 아드님도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두 분이 같이 하시거든요. 아버님하고 아드님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처리를 하죠. 뭐 처리를 하죠? 보통 보실 때 우리가 뭐 법적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있습니까? 상속 때문에 유언장 쓸 때. 이 유언장 쓰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유언장 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콘도 샀는데 유언장 쓰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후루입니다. 아는 거 없는 애예요. 잘못해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 말이 이상한데 그런 거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안 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내드리면 사인하셔서 다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에이전시는요, 변호사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분명히 한국 사람들 중에 로펌 같은 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콘도 살 때는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사든지 우리가 설정을 걸어 놓아야 돼요. 설정을 걸어 놓는데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잖아요. 와이프 이름을 샀는데 이혼하면 와이프께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정을 걸어 놓거든요. 그런데 설정을 걸어 놓는 건 변호사가 해야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변호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전시만 잘 찾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콘도를 찾는 게 아니라고요. 에이전시를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SPA 작성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표준 계약서처럼 다 돼 있고 전부 다 변호사의 감수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계약금 10% 낸다. 이것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흔히 건설사하고 거래를 할 때는 뭐 10% 택도 없죠. 가계약금. 가계약금 보통 5만 밭, 10만 밭, 20만 밭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금은 20%, 30%, 뭐 15%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쓸데없는 내용이에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놓은.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몇 건이나 하겠습니까? 한국에서도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대신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서 변호사하고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그냥 일반 집을 사는데. 보통 변호사하고 거래를 할 때는 큰 건물을 사거나 이럴 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뭐 공인중개사가 택도 없는 소리고요. 태국에서는 법인으로 합니다. 법인으로. 그래서 법인들이 책임 소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제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이상한 증 같은 거 있다고 하는 애들 있는데 그거 그냥 사설에서 돈 주고 받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 자격증 따갖고 갖고 나 미국 자격증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가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외국계 에이전시들 다 망해야 되고요. 일반 에이전시 큰 데 있지 않습니까? 파즈와즈나 뭐 다프로퍼티나 이런데 전부 다 뒤에 보시면요. 사람 구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냥 다 일반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육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 법인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회사들에서 사지 말라. 왜냐하면 제 회사는 제가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있으면 제가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그만둬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프리랜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물론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법인에서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뭐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택 매매가에 5에서 7% 세금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만 제가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저밖에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처럼 리세일 거래를 해본 사람들 아니면 이걸 모를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보통 매매가의 3%가 수수료입니다. 3%가 수수료가 되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보통 에이전시한테 저희들이 10밀리언 바트에 집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밀리언 바트에 안 팔아요, 얘네들이. 10밀리언 바트에 한 10만 밭에서 20만 밭을 얹혀서 팝니다. 그러니까 10.1이나 10.2밀리언 바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 자기가 먹습니다. 3% 이외에 더 먹어요. 그래서 제가 리셀 사지 말라는 거예요. 비싸게 산다고요. 거기다가 15년, 20년 지난 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들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 팔리잖아요, 그런 집들은.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몇 퍼센트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게 전부 다 나중에 누구한테 전가됩니까?
여러분한테 그 금액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이 뭐 이거 거래하는 과정 이렇게 그건 뭐냐면요.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분명히 실수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일을 해보면 그 안에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와가지고 해야 된다 돼 있죠. 토지국에. 방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와갖고 사인해야 되는 건 맞는데 토지국에 안 갑니다. 그냥 건설사에서 받아다 줍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직접 가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게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송금할 때가 제일 중요한데 송금할 때도 그냥 뭐 여기서 은행에서 송금하고 무슨 서류 있어서 송금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배워갖고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와갖고 뭐 설명하고 뭐 해갖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 혼자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사고 칩니다. 100% 사고 쳐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심리가 어떠냐면 제가 여기 와서 많이 느꼈는데 심리가 자기가 혼자 하려고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런 심리가 나오는지 알려드렸는데 혼자 하려고 그래요. 혼자 하면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기 힘드니까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그대로 하다가 사고 나게 되죠. 왜 그 안에 디테일한 것들은 넣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AI 보고 뭐 하다가 사고 나신 분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하고 보시면 내용이 달라요. 이게 검색할 때마다 내용이 다르고요. 그나마 챗GPT 이 부분은 태국에서 주택 구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맨날 똑같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몇 군데만 틀렸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걸 소스가 나온 데가 매우 달라요. 이거하고. 요거는 맨 앞에 있는 것들만 빼갖고 했고요. 요거는 소스를 조금 선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쪽에 오면 개판이에요. 이쪽에 오면 지난번하고 내용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내용이 달라졌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통로가 가장 좋은 경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여기 보시면 일본인들이 많이 산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아요. 일본인들은 푸놈퐁에 많이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트랜드 통로 좋은 콘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좀 망한 콘도고요. 여기는 최저가가 100억이에요. 제가 촬영 의뢰를 해놨습니다. 촬영 의뢰를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정말 비싼 콘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아마 시청률 어마어마할 거예요. 최저가가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클로버, 이게 몇 년도? 2006년도인가? 한 20년 된 콘도예요. 20년 된 콘도. 20년 된 콘도를 사라라고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에까마이가 좋은 이유. 합리적입니다. 비슷한 생활권 공유하면서 덜 붐비고 조용한 분위기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더 로프트. 와, 굉장히 오래된 콘도죠. 그 다음에 리듬 에까마이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이 넘어간 콘도들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사고 싶다. 그러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희 고객한테 물어봐서 제가 리세일 해드릴게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끼리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안 보내주면 미리 얘기를 해서 그러면 취소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하고 거래를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못 보내주는 상황이 생겨요. 리세일은 그런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는 그 답이 없어요. 그 돈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리세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T 에까마이, 제가 좋은 콘도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면적 구성조차가 아주 잘못된 콘도예요. 그 다음에 마루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그냥 단기 임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가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괜찮은 콘도는 여기 리든 에까마 이스테이트밖에 없는데 여기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물량은 지금 현재 외국인 커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요. 거기에서 팔고 있는 거는 리세일입니다. 그 다음에 태국인 커터는 좀 남아있어요. 저층에 작은 면적들이 좀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세일해서 팔고 있는데 3년 넘어가면 그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주 기준으로 에까마이가 가장 균형이 좋다.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제가 에까마이에 4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까마이가요, 뭐 교통이 좋다 헛소리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편리한 교통 이렇게 돼 있는데 교통이요 편리 안 합니다. 에까마이가요 왕복 4차선입니다. 차 무지 막혀요.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통로는 그래도 에까마이보다 차선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훨씬 넓어요, 통로가. 그런데 통로 같은 경우는 밤에, 저녁에, 러시아워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힐 뿐, 낮 시간에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지는 않아요. 근데 에까마이는요, 밤낮으로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교통이 훨씬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BTS하고도요, 다 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로하고 에까마이는 역 주변 이외에 통로 10, 주변으로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까지 딱 끊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오려면 전부 다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내려와야 돼서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차가 막히기 때문에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통로역 앞에 콘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까마이는 에까마이 역에 공간이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콘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챗GPT나 이렇게 구글 검색이 굉장히 틀린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톤, 여기서는 제가 웃기는 게 마하나콘 살라댕 근처가 제일 좋다라고 해놨는데 얘가 말하는 건 여기 살라댕에서 여기 보시면 마하나콘까지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하는데 여기보다는요 요 위에 쪽 요쪽이 더 좋아요. 요쪽이 더 좋습니다. 요쪽. 이쪽은 콘도가 없어요, 거의.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콘도들이 나오는데 요 안쪽은 그다지 뭐가 없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고급 식당들 나오고요. 그다지 뭐가 없어서 만약에 더 간다라고 하면 요 안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쪽이 더 낫습니다. 차라리 짜오프라야 강가 있잖아요. 여기 탁시인에서부터 여기 라마3까지 요 사이가 더 좋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데는 요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쪽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쪽은 대부분 리스홀드이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됩니다. 잘 보고 사셔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택도 아닌 소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지난번에 검색을 했을 때는 지금 이게 콘도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번 검색할 때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검색을 하니까 추천 콘도라고 하면서 어디 콘도로 소개시켜 주냐면요. 여기 요 콘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콘도입니다. 콘도 진짜 안 좋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퍼실리티가 뭐냐면요. 피트니스지 않습니까? 피트니스. 요꼬라지입니다. 요꼬라지. 딱 요만해요. 지금 보시면 크기가 딱 요만한데 요꼬라지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소개시켜 준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요. 여기는 관리비를 많이 안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금의 일부를 요 사무실에 냅니다. 임대를 하든 판매를 하든 거래금의 일부를 사무실에 내서 그걸 관리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올리지 않고요. 거래한 사람들한테 관리비를 일정 부분 뜯어내는 형태죠. 그러면 그 관리비는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매수자나 또 임차인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콘도는 딱 어떤 사람들 하냐?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에까마이 통로가 되게 좋은 줄 알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콘도에 임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XT10이죠. XT10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XT10 제가 지난번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썼었죠.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 ST10을 산시리 홈페이지에 찾아보면요. 태국어로는 나와요. 태국어로는 나오고
그 다음에 영어로 하면 안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외국인 쿼터 판매권이 다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걸 구글에서 쳐보면 이상한 프로퍼티가 하나 나와요. 제일 위에. 광고를 넣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데서 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 판매권을 가진 회사는 여기입니다. 중국어로 돼 있죠. 이 회사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회사에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지 말아야 할 거는 여기가 2층부터 유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층이면 엄청 싸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쏘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보면 뭐 31 뭐 이런 것들 많던데 그게 예전에 XT의 까마이가 제가 안 좋다고 한 이유가 그게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는 31짜리 이런 거 딱 뭐 하는 거냐면 쪼개서 돈에 맞춰서 여러분들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콘도들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반대편에 보면 리드메까마 이스테이트 옆에 레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SCS가 산시리보다 훨씬 견고한 회사고요. 콘도도 훨씬 잘 짓습니다. 산시리는 좀 망한 회사예요. 주가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이 SCS에서 짓는데 이것도 외부 회사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까마이 저 위에 가면 요쪽에 가면 건설 하나 하고 있죠. 여기까지 올라가면 부동산적으로 에까마이가 아니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XT 에까마이 있죠. 여기서부터 아래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콘도가 나왔을 때 제대로 건설사에서 직접 외국인 쿼터를 판매할 때만 사셔야 되고요. 가격도 맞아야 되고 또 면적도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